어디서 간이 더러운 주둥이를 놀려? 저는 며느리가 명절에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다시는 제 집에 발을 못 붙이게 만들 작정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며느리 눈치 안 보고 사는 시어머니가 몇이나 될까요? 저 역시 쿨한 시어머니 소리 듣고 싶어서 간도 쓸개도 다 빼주는 척 살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제 아들을 반품도 안 되는 하자품이라고 부르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더군요. 애교 많은 토끼인 줄 알고 품었는데 알고 보니 내 등골 빼먹는 거머리였던 며느리. 오늘 저는 이 질긴 악연을 제 손으로 끊어내려 합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겠어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이희숙님에게 따뜻한 응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좋은 하루였다면 그 기운 나눠주시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착한 시어머니 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제가 딱 그 짝이었습니다. 아니, 저뿐만이 아니죠.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우리 연배 어머님들, 다들 가슴 한구석에 비슷한 응어리 하나쯤은 안고 사시잖아요. 옛날 우리네 시집살이가 어디 사람 사는 꼴이었습니까? 저 시집 왔던 80년대 초반만 해도 그랬습니다. 시부모님 말씀은 곧 하늘의 법이었죠.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장님 3년. 그 말도 안 되는 9년을 꼬박 채우고서야 비로소 입 뻥긋할 수 있었던 시절 말입니다. 한겨울에 고무장갑 하나 없이 맨손으로 배추 100포기씩 김장을 하고 나면 손등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다 터지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욱신거려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런데도 따뜻한 아랫목은커녕 부엌 한 구석 쭈그리고 앉아서 식은 밥에 물 말아 먹으며 눈물 훔치던 게 우리네 인생 아니었습니까? 친정 부모님 보고 싶어도 전화 한 통만 편히 못하고 명절 당일에 친정 가는 건 꿈도 못 꿨었죠. 그때 제가 밤마다 이불 뒤집어 쓰고 울면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나는 절대 죽어도 저런 시어머니는 되지 말아야지. 내 며느리한테만큼은 이 서러움, 이 눈치 절대 물려주지 않겠다. 그게 제 인생의 신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세월이 흘러 저도 며느리를 보게 됐는데 명절만 다가오면 저는 며느리보다 더 긴장을 합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혼자 전쟁을 치릅니다. 행여나 며느리 손에 물 한 방울 묻을까, 기름 냄새 배게 할까봐 전도 미리 다 붙여놓고 요즘 애들 입맛 까다롭다고 해서 비싼 LA 갈비 사다가 핏물 빼고 양념 재우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픈데 파스 덕지덕지 붙이고 그 위에 옷을 겹쳐 입습니다. 아픈 티 내면 며느리가 부담스러워 할까 봐요. 남편이 옆에서 혀를 찹니다. 여보, 당신 그러다 골병 들어. 며느리 뒀다 뭐해. 걔네 오면 시키라니까. 당신이 식모야? 하지만 저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아유, 당신은 요즘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몰라. 요즘 애들 맞벌이 하느라 얼마나 바쁘고 힘든데. 그리고 시댁 오는 발걸음이 무거우면 되겠어. 나처럼 가슴에 돌덩이 얹고 오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 그렇습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깨어있는 시어머니, 쿨한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위로는 시부모 모시고 아래로는 자식 눈치 보는 마지막 세대, 일명 낀 세대라잖아요. 내 며느리는 나를 어머니가 아닌 엄마처럼 편하게 생각해 주길 바랐습니다. 내가 먼저 베풀고 배려하면 그 마음 알아서 며느리도 나한테 살갑게 굴 줄 알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더군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더니 제가 딱 그 덫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제 배려가 독이 되어 제 가슴을 찌르게 될 줄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돌이켜보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던 겁니다. 우리 아들 영준이 아빠 닮아서 성실하고 착하기만 했지 여자 마음 요리할 줄은 모르는 곰 같은 녀석이거든요. 그런 녀석이 어느 날 결혼하겠다며 데리고 온 여자가 바로 미정이었습니다. 첫인상요? 솔직히 말하면 쎄했습니다. 옷차림은 명품으로 휘감았는데 눈빛에 온기가 없달까요? 저를 보고 인사를 하는데 고개만 까딱, 눈은 제 뒤에 있는 아파트 평수를 가늠하는 것처럼 이리저리 굴리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쩝니까? 내 아들이 좋아서 죽고 못 산다는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그래, 요즘 애들은 다 저렇게 깍쟁이 같다더라. 내가 품으면 되겠지. 하며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가장 기가 막혔던 건 신혼집 문제였습니다. 저랑 남편이 평생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돈 털고 노후 자금까지 일부 깨서 서울에 번듯한 24평 아파트를 전세도 아니고 자가로 해줬습니다. 요즘 세상에 부모가 집 해주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솔직히 어머님,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효도할게요. 이 말 한마디는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날 며느리가 딱 이러더군요. 아버님, 감사하긴 한데요. 사실 제 친구들은 다 30평대로 시작하거든요. 24평은 나중에 애 낳고 하면 좀 좁지 않나? 뭐 일단은 살겠지만요. 나중에 넓혀주실 거죠? 그 순간 밥 먹던 숟가락을 놓칠 뻔했습니다. 남편 얼굴도 굳어졌죠. 하지만 옆에서 아들 녀석이 눈치 없이 해벌쭉 웃으며 미정이가 알뜰해서 벌써 미래 걱정 안에 이러고 있으니 거기다 대고 뭐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엎었어야 했는데, 그때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다라고 소리쳤어야 했는데, 제 아들 기죽이기 싫어서 그놈의 좋은 시어머니 소리 듣고 싶어서 꿀꺽 삼킨 그 화가 결국 이렇게 골마 터진 겁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혼수는커녕 시부모가 해준 집에 숟가락 하나 언뜻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결혼 5년차가 된 지금까지 고맙다는 말은커녕 집이 좁네, 낡았네 불평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애교 많은 토끼를 품은 게 아니라 여우를, 그것도 꼬리 9 달린 불여우를 상전으로 모신 꼴이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죠. 그렇게 믿다가도 며느리가 가끔씩 여우짓을 하면 제 마음이 또 갈대처럼 흔들리는 겁니다. 이 아이가 정말 고단수라고 느낀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대놓고 악독한 게 아니라 사람을 들었다 놨다 헷갈리게 하거든요. 지난번 제 생일 때였습니다. 평소엔 연락 한 통 없다가 불쑥 찾아와서는 백화점 쇼핑백을 하나 쓱 내미는 겁니다. 열어보니 꽤 비싸 보이는 스카프였어요. 어머님, 지나가다가 이 색깔 보고 딱 어머님 생각나서 샀잖아요. 어머님 피부가 고우셔서 핑크색이 진짜 잘 받으실 것 같아서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제 목에 스카프를 직접 둘러주는데 그 손길이 어찌나 살갑던지. 그리고 콧소리 섞인 목소리로 우와, 우리 어머님 진짜 여배우 같다. 이러며 팔짱을 끼고 애교를 부리는데 순간 제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혼자 반성했습니다. 아유, 그래. 애가 철이 없어서 그렇지. 심성이 나쁜 건 아닐 거야. 시집 와서 낯설 텐데 내가 너무 깐깐하게 굴었나? 내가 속 좁은 시어머니인가 보네. 오히려 저를 탓했습니다. 며느리의 그 얄팍한 애교 한 방에 지난 서운함을 다 퉁치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그게 제 착각이었다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스카프 선물하고 나서
며칠 뒤에 전화가 왔거든요. 어머님, 스카프 잘하고 계시죠? 다름이 아니라 이번 달에 저희가 차를 바꿨는데 할부금이 좀 빡빡해서요. 아버님한테 말씀드려서 이번 달 생활비 좀만 땡겨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은 제 편이시잖아요. 아, 그때 알았습니다. 그 스카프는 공짜가 아니었구나. 그 살가운 애교는 떡밥이었고 저는 덥석 그 미끼를 문 붕어였구나. 그런데도 바보같이 오죽 힘들면 시어미한테 손 벌릴까 싶어서 남편 몰래 쌈짓돈을 찔러준 저였습니다. 스카프 사건은 그래도 애교였습니다. 진짜 제가 내가 이 아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든 건 바로 작년 여름휴가 때였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했더군요. 어머님, 날도 더운데 집에만 계시기 답답하시죠? 이번 휴가 때 저희랑 같이 강원도 풀빌라 펜션 가요. 제가 어머님 모시고 싶어서 비싼 독채로 예약했어요. 어머님은 몸만 오세요. 세상에 친구들한테 자랑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며느리가 시모랑 여행 가자고 먼저 그런다. 우리 며느리 효녀지? 하면서 어깨가 으쓱했죠. 남편은 당신 가서 애 봐주러 가는 거야. 속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당신은 며느리를 왜 그렇게 삐딱하게만 봐? 하고 핀잔을 줬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여행지. 시설은 정말 좋더군요. 수영장도 딸려 있고. 그런데 짐을 풀자마자 며느리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머? 어머님, 서준이가 할머니랑 수영하고 싶다고 난리네. 어쩌지? 저랑 그이는 장거리 운전해서 허리가 너무 아픈데 서준이랑 딱 1시간만 놀아주세요. 서준아 할머니한테 가봐. 그러면서 자기들은 에어컨 빵빵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땡볕 아래서 6살짜리 손주 튜브 끌어주고 공 던져주고 1시간이요? 2시간 넘게 꼬박 물속에서 시달렸습니다. 기진맥진해서 들어갔더니 며느리는 세상 모르고 낮잠을 자고 있더군요. 저녁 식사 때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호강시켜준다던 며느리 밥때가 되니 살살 눈웃음을 치며 저한테 옵니다. 어머님, 여기 식당 밥들은 다 조미료 맛이라 서준이 먹이기 좀 그래요. 어머님이 해주신 된장찌개가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100배는 맛있는데 재료 다 사왔는데 부탁드려도 되죠? 어머니 손맛이 최고잖아요. 결국 저는 그 더운 날 놀러가서까지 땀 뻘뻘 흘리며 밥하고 찌개 끓이고 설거지까지 했습니다. 아들 내외와 손주가 하하호호 웃으며 고기 먹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며 남은 밥에 물 말아 먹는데 목이 메더군요. 그런데 그날 밤 며느리가 제 팔을 주무르며 이러는 겁니다. 어머님, 오늘 너무 좋았죠? 역시 가족끼리 오니까 좋다. 서준이도 할머니랑 노니까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고 저도 오늘 덕분에 힐링 제대로 했어요. 어머님도 손주 재롱 실컷 보고 좋으셨죠? 그 해맑은 얼굴을 보는데 저는 또 제 자신을 탓했습니다. 그래, 내 새끼들 입에 밥 들어가는 거 보면 좋은 거지. 내가 몸 좀 고단하다고 며느리 원망하면 쓰나 제가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닐 거야. 내가 너무 늙어서 예민한가 봐. 분명 몸은 파김치가 되어 골병이 들었는데 어머님 덕분에 행복해요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래, 너희가 좋으면 됐다라고 대답해버린 저. 그때 확실히 선을 그었어야 했는데 그놈의 좋은 시어머니 가면을 벗지 못한 제가 참 원망스럽습니다. 그렇게 켜켜이 쌓인 오해와 억지 이해들이 명절인 오늘 저 문 앞에서 터지기 일보 직전인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의 정막을 깨고 초인종이 울린 건 평소엔 반가웠을 그 소리가 오늘따라 왜 그리도 날카롭게 심장을 찌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공습 경보 같았죠. 인터폰 화면 속 잔뜩 꾸민 며느리의 얼굴이 보입니다. 어머니, 문 안 열어주시고 뭐 하세요?
스피커를 타고 넘어오는 저 간드러지는 목소리. 평소 같으면 애교 많아 좋다고 착각했을 그 콧소리가 오늘은 제 귓속을 파고드는 가시처럼 거슬립니다. 저는 마른 침을 한번 삼키고 도어락을 열었습니다. 그래. 왔니? 문이 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건 며느리의 진한 향수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들 영준이는 양손 가득 선물 세트에 어깨엔 짐가방까지 맨 채 땀을 뻘뻘 흘리며 헉헉대고 서 있었습니다. 마치 피난이라도 온 사람처럼 처량한 몰골로요. 그런데 그 옆에 선 며느리 미정이는요? 기가 막히더군요. 손에 든 거라곤 큐빅이 잔뜩 박힌 화려한 스마트폰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긴 손톱에 화려한 네일아트를 한 손가락으로 휴대폰 화면만 까딱거리고 있더군요.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는데 눈길 한 번 주지 않고요. 아, 어머님. 차가 너무 막혀서 멀미 날 것 같아요. 아우, 속 안 좋아. 자기야, 내 가방 안방에 갖다 놔. 조심해서 다뤄. 그 안에 내 화장품 있어. 인사도 없이 신발을 툭툭 벗어던지고는 쌩하니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며느리의 뒷모습. 그 당당하고 뻔뻔한 등짝을 보는데 순간 제 가슴 한구석에서 싸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번 명절. 내 예감이 틀리지 않았구나. 안방 문을 닫고 들어간 며느리요? 제가 부엌에서 지지고 볶고 상 다 차릴 때까지 콧배기도 안 비추더군요. 애가 멀미하느라 힘들겠지 하며 꾹 참았습니다. 남편이랑 제가 밥상 다 펴고 찌개 냄비 올리고 나서야 밥 먹어라 부르니까 그제야 방문이 열립니다. 부스스한 얼굴로 식탁에 앉는데 수저통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수저 하나 놓을 생각을 안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휴대폰만 보더군요. 결국 60 넘은 시아버지가 며느리 앞에 숟가락, 젓가락을 놔줍니다. 아유, 아버님 감사합니다. 말은 참 잘하죠. 엉덩이는 의자에 본드로 붙여놨는지 들썩이지도 않으면서요. 그런데 진짜 사단은 숟가락 들자마자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다 집안에서 남편 쥐잡듯 잡는 여자는 봤어도 시부모 눈앞에서 보란듯이 자기 남편을 머슴 부리듯 하는 며느리는 난생 처음 봤습니다. 한 숟갈 뜨려나 싶더니 대뜸 옆에 앉은 제 아들 옆구리를 쿡 찌릅니다. 여보, 물. 아들 영준이는 밥 먹다 말고 벌떡 일어나 냉장고로 달려갑니다. 물병을 꺼내오니까 며느리가 인상을 팍 씁니다. 아, 뭐야? 찬물? 나 지금 컨디션 안 좋은 거 몰라? 찬 거 들어가면 체한다고. 정수, 미지근한 거로 다시 떠와. 세상에, 냉장고랑 식탁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그걸 다시 갖다 바치는 제 아들 꼴을 보는데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히더군요. 남편도 민망한지 헛기침만 해대고요. 앞권은 조기구이였습니다. 제가 명절이라고 큰맘 먹고 영광 굴비 실한 놈으로 구워 올렸거든요. 며느리가 생선을 젓가락으로 툭툭 건드리더니 입을 삐죽거립니다. 아, 나 생선 좋아하는데 가시 바르기 귀찮아서 못 먹겠다. 자기야, 나 이거 가시 발라줘. 그러자 제 아들이 자기는 밥 한 술 뜨지도 못했으면서 젓가락을 들고 생선 해체 작업을 시작합니다. 마치 수술실 의사처럼 얼마나 정성스럽게 가시를 발라내는지 하얀 속살만 쏙 발라서 며느리 밥숟가락 위에 얹어주더군요. 자, 먹어. 가시 없어. 하면서요. 저는 속으로 그래. 내 마누라 챙기는 거니 이쁘게 봐주자 하고 애써 물 한 모금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그 생선살을 입에 넣고 오물거리더니 뱉은 말이 뭔지 아세요? 응, 근데 어머님, 이거 좀 비리다. 그리고 너무 짠 거 아니에요? 요즘 저염식이 트렌드인데. 자기야,
나 그냥 갈비 줘. 이건 당신 다 먹어. 툭! 제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남편이 뼈 빠지게 벌어온 돈으로 사서 내 손 다 대어가며 구운 생선을 시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비리다 짜다 타령하며 뱉어내다니요. 그리고 찌꺼기 처리하듯 남은 걸 제 아들 밥그릇에 밀어넣는데 순간 제 아들이 대기업 과장이 아니라 어디 상전 모시는 내시처럼 보이더군요.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울컥 치솟았습니다. 내가 저꼴 보려고 금지옥엽 키워서 장가 보냈나?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피 맛이 비릿하게 나는 것 같았습니다. 생선 가시 발라주는 꼴불견을 보고 나니 밥맛이 뚝 떨어지더군요. 그래도 어쩝니까? 명절이고 모처럼 온 식구들인데 싸늘해진 분위기 좀 바꿔보려고 제가 서둘러 배를 깎아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 한 구석엔 우리 손주 6살 배기 서준이가 소파에 누워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있더군요. 아유, 그래도 내 새끼라고. 1년 만에 보는데 얼마나 컸는지 토실토실한 게 참 예쁘더라고요. 저는 과일 접시를 내려놓고 물 묻은 손을 앞치마에 쓱쓱 닦으며 팔을 활짝 벌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할머니가 한번 안아보자. 그새 많이 컸네. 보통 그만할 때 애들이면 할머니하고 품에 파고들거나 쑥스러워서 배시시 웃기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서준이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저를 쳐다보지도 않더군요. 제가 무안에서 엉거주춤 서 있는데 갑자기 아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제 앞으로 쪼르르 달려옵니다. 저는 이제야 안기려나 보다 하고 다시 팔을 벌렸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고사리 같은 손이 제 허리가 아니라 제 앞치마 주머니 쪽으로 쑥 들어오는 겁니다. 할머니, 돈. 응, 돈이라니? 용돈 말하는 거야? 돈 내놔. 헬로카보 살 거야. 제 앞치마 주머니를 뒤지며 때를 쓰는 손주 녀석. 순간 거실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아무리 제 자식 예뻐도 이건 아니지 싶어 제가 당황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그제야 며느리가 과일 깎던 포크를 내려놓고 입을 뗍니다. 그런데 그 말투가 가관입니다. 어머, 서준아 할머니 아직 숨도 안 돌리셨잖아. 조금 있다가 달라 그래야지. 쉿 기다려. 들으셨나요? 그러면 못 써. 가 아니라 이따 달라고 해라입니다. 결국 돈 내놓으라는 건 기정사실인 거죠. 이 민망한 상황을 보다 못한 남편이 헛기침을 크게 내뱉습니다. 거참 녀석.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러자 안절부절 못하던 아들 영준이가 드디어 나섰습니다. 아들도 민망했던 거죠. 얼굴이 벌개져서는 아이 팔을 잡아 끌더군요. 김서준! 너 누가 어른한테 돈 내나 그래? 아빠가 그렇게 가르쳤어? 얼른 할머니한테 죄송합니다 해. 똑바로 안 서! 아빠가 큰 소리를 내니 녀석이 깜짝 놀랐나 봅니다. 입술을 삐죽거리더니 이내 으앙 하고 대성통곡을 시작했습니다. 아빠 미워. 엄마가 할머니 돈 많다고 했단 말이야. 장난감 사준다고 했어. 집안이 떠나가라 우는 소리에 제가 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 소파에 앉아있던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더니 제 아들 등짝을 짝 소리나게 때립니다. 아 진짜. 당신 미쳤어? 왜 애한테 소리를 지르고 그래? 애 경기 일으키면 책임질 거야? 그러고는 우는 애를 낚아채서 품에 안고 둥가둥가 달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저를 2번 죽이더군요. 오구오구. 우리 아들 놀랐죠? 아빠가 안 아팠네 그치? 할머니가 주실 건데 아빠가 눈치 없이 그랬죠. 뚝해. 엄마가 이따 사줄게. 어우 진짜 분위기 살벌해서 못 있겠네. 제 아들은 마누라 기세에 눌려 꿀먹은 벙어리가 됐고 저랑 남편은 내 돈 주려다 졸지에 분위기 망친 주범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는 손주 달래주려던 제 손은 갈 곳을 잃고
허공에 멈춰 섰고요. 결국 저는 지갑을 열어 5만 원짜리 2장을 꺼내 며느리 손에 쥐어줘야 했습니다. 자, 여기 있다. 애 울리지 마라. 좋은 날 왜 애를 혼내고 그러니? 돈을 받아든 며느리의 표정이 그제야 풀리더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머님. 서준아, 할머니한테 감사합니다 해. 봤지? 할머니가 주시잖아. 돈을 줘야만 멈추는 울음, 돈을 줘야만 풀리는 며느리의 기분. 거실에 덩그러니 앉아 깎아놓은 배 조각을 씹는데 그 달디단 배가 제 입엔 쓴물처럼 쓰기만 했습니다. 5만 원짜리 2장을 손에 쥐어주고 나서야 손주의 울음이 그쳤습니다. 돈의 위력이 참 대단하더군요. 냉랭하던 거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풀렸으니까요. 며느리 미정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제가 깎아놓은 배를 포크로 콕 찍어 입에 넣으며 싱글벙글 웃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배가 참 달다. 서준아, 할머니가 주신 용돈으로 뭐 살 거야? 좋겠다, 우리 아들. 그 얄미운 입을 보며 속을 사기고 있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휴대폰 갤러리를 열어 시아버지 코앞에 들이미는 겁니다. 아버님, 이것 좀 보세요. 제 대학 동기 소영이네 집인데요. 이번에 강남 도곡동으로 이사 갔대요. 와, 40평이라는데 거실이 운동장이에요, 운동장. 남편이 떨떠름하게 그래. 넓네. 하고 대꾸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 본론을 꺼내더군요. 마치 맡겨놓은 보따리 내놓으라는 듯이요.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저희 집 너무 좁지 않아요? 서준이도 이제 초등학교 갈 텐데 24평 좁아 터져서 애기 못 펴고 살까봐 걱정이에요. 저번에 보니까 책상 하나 놓을 자리도 마땅찮더라고요. 순간 과일 깎던 과도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 집 누가 해줬습니까? 저희 부부 노후 자금 반토막 내서 대출 없이 온전한 자가로 해준 집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전세 대란이다. 월세 난민이다. 난리인데 서울 하늘 아래 빚 없는 아파트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며느리의 타령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제 아들 영준이를 깎아내리기 시작하더군요. 제 친구 남편은 영주 씨랑 동갑인데 능력 좋아서 강남 입성했다던데. 에휴, 우리 영준 씨는 언제 벌어서 이사 가나 월급 뻔하고. 아버님은 은퇴하셨어도 아직 인맥 짱짱하시잖아요. 친구분들 중에 부동산 크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면서 배 한 조각을 아작 씹으며 툭 던집니다. 저희 좀 융통해 주시면 안 돼요? 30평대는 가야 숨 좀 쉬고 살죠. 요즘 애들 기죽으면 안 되잖아요. 아버님 통장에 묶여있는 돈 좀 있으시지 않나? 어차피 나중에 저희 주실 거 미리 좀 땡겨주신다 생각하시고. 미리 땡겨주신다 생각하고. 이 말이 제 귓가에서 윙윙 울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보니 불그락푸르락 하다 못해 시뻘겋게 달아올랐더군요. 평생 정직하게 일해서 모은 재산을 며느리는 그저 자기가 챙겨야 할 유산쯤으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 쥐고 있던 찻잔이 달달 떨렸습니다. 꾹 참으며 한마디 하더군요. 미정아, 그 집 해줄 때 우리도 힘들었다. 아직 너희 나이에 그 정도 집 있는 거 감사하며 살아야 해. 그러자 며느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꾸합니다. 아유, 아버님 옛날 얘기 또 하신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부동산은 타이밍이잖아요. 제가 뭐 제 배불리자고 그래요? 다 우리 서준이 아버님 손주 위해서 그러는 거지. 손주를 앞세운 저 뻔뻔한 요구. 자식 집 한 채 해주고도 칭찬은커녕 무능한 시부모 취급을 당하는 기분. 여러분은 아시나요? 입안에 쓴 물이 확 올라오면서 내가 토끼를 품은 게 아니라 내 등골 빨아먹는 거머리를 들였구나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철딱선이 없는 며느리의 그 말에
한참 동안 찻잔만 만지작거리던 남편이 드디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소엔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허허 그래라 하던 양반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남편이 아주 낮고 느릿한 목소리로 하지만 또박또박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뗐습니다. 세아가 네, 아버님. 생각 좀 해보셨어요? 내 재산 욕심 부리지 마라. 나 이제 현직에서 물러난 은퇴 노인이야. 지금 있는 돈, 그건 나랑 내 시어머니 늙어서 병들면 쓸 병원비고 우리 두 늙은이 무덤까지 가져갈 마지막 밥줄이야. 자식한테 다 퍼주고 껍데기만 남아서 너희한테 짐되기 싫다. 그러니 더 이상 손 벌리지 마라. 그게 내 뜻이다. 와, 제 가슴이 다 철렁하더군요.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닙니다. 그저 덤덤하게 더 이상은 없다고 못을 박아버린 거죠. 그 말을 들은 며느리의 표정이요? 순식간에 싹 굳어버렸습니다. 믿었던 물주한테 거절당한 게 분한지 입술이 대빠른 튀어나오더군요. 들고 있던 포크를 접시 위에 챙그랑 소리나게 던지더니 몸을 획 돌려앉습니다. 치. 참나. 누가 뺐는데요? 아버님은 참. 말을 해도 꼭 그렇게 정없게 하시더라. 서운하게 진짜. 뭐, 알겠어요. 그러고는 팔짱을 낀 채 입을 꾹 다물고 씩씩거리는데 온몸으로 나 삐졌다. 나 기분 더럽다를 뿜어내는 겁니다. 아들 영준이는 중간에서 아내 눈치 보랴, 아버지 눈치 보랴, 안절부절 못하고 거실 분위기가 아주 살얼음판이 따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남편에게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어요, 여보. 저런 애한텐 그렇게 딱 잘라 말해야 해요. 시아버지가 더 이상 지원은 없다고 선언한 뒤 며느리는 입을 꾹 다물고 안방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 냉랭한 공기 속에서 저희 부부는 숨소리도 제대로 못 내고 TV만 보고 있었죠. 밤 10시가 넘었을까요? 갑자기 안방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미정이가 거실로 나옵니다. 그러고는 부엌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냉장고 문을 벌컥 엽니다. 어찌나 세게 여는지 냉장고 안에 있던 반찬통들이 달그락거릴 정도였습니다. 한참을 뒤지던 며느리가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툭 내뱉습니다. 아, 뭐야. 어머님, 집에 술 없어요? 명절인데 술도 안 사놓으셨어요? 제가 깜짝 놀라 아버지가 술을 안 드셔서. 하고 우물쭈물하자 그녀가 소파에 앉아있는 제 아들을 발로 툭 찹니다. 자기야, 일어나 옷 입어. 어? 왜? 지금 밤이 늦었는데. 나 지금 맨정신으로 못 있겠으니까 나가서 술 좀 사오라고. 맥주랑 소주 섞어서 넉넉하게. 아, 육포랑 치즈도 좀 사와. 여기 안주는 영 내 스타일 아니니까. 결국 피곤에 찌든 아들은 쫓겨나듯 편의점으로 달려갔고 잠시 후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시아버지 앞에서 며느리가 다리를 꼬고 앉아 소맥을 말고 있는 풍경. 상상이 가십니까? 술이 몇 잔 들어가자 며느리의 얼굴이 불구죽죽해지고 눈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젓가락으로 제가 아침부터 뼈 빠지게 붙인 동그랑땡을 집어들고는 이리저리 돌려보며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머님 솔직히 말해서요. 음식 간 좀 세게 하지 마세요. 이거 봐. 기름 범벅에 소금 솥해야. 요즘 누가 이렇게 촌스럽게 짜게 먹어요? 짜니? 내가 간 본다고 봤는데. 아니, 어머님 입맛이 이미 옛날 분이라 그래요. 우리 친정 엄마는요, 가족들 건강 생각해서 다 유기농으로만 하고 저 음식으로 엄청 신경 쓰거든요. 솔직히 시댁 와서 밥 먹을 때마다 좀 그래요. 수준 차이 나게 진짜. 수준 차이. 그 네 글자가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핏물 빼고
밀가루 뒤집어 써가며 만든 제 정성을 건강 생각 안 하는 무식하고 수준 낮은 음식 취급을 하다니요. 옆에서 듣던 남편이 참다 못해 한마디 하려는데 며느리가 말을 자릅니다. 아, 그리고 아까 아버님 말씀도 그래요. 무슨 우리가 돈 맡겨놨냐고요? 네, 맡겨놓은 거나 다름없죠. 어차피 외동아들인데 나중에 누구한테 갈 건데요? 사회환원? 에이, 그거 다 며느리 기죽이는 소리인 거 제가 모를 줄 알아요? 야, 김미정, 너 취했어. 그만해. 제 아들이 말려보지만 이미 곱비 풀린 망아지입니다. 며느리는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아시잖아요. 영준 씨 저거 밖에서 일도 지지리도 못해서 승진 누락된 거 제가 그나마 참고 데리고 살아주는 거예요. 감사한 줄 아셔야지 어디서 시부모 유세를 떠세요. 네? 제 아들을 무능한 남편 취급하고 저를 유세 떠는 시어머니로 몰아가는 그 아이. 저는 식탁을 닦고 있던 행주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당신 술 먹고 지금 주사 부려? 왜 이렇게 많이 마셨어? 그만해 들어가 어서. 영준이가 며느리를 억지로 일으켜 세워 방으로 데려가려 하자 나 안 취했어. 멀쩡하다고. 저 멀쩡해요, 어머니. 좀 조용히 해. 빨리 들어가. 어머니, 아버지 죄송해요. 취해서 헛소리를 다 하네.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마음에 두지 마세요. 빨리 들어가지 못해? 영준이는 며느리를 억지로 잡아 끌어 안방에 구겨 넣듯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손톱이 살을 파고 들어갈 만큼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감추려 식탁 아래로 내렸지만 터져 나오는 눈물은 막을 수가 없더군요. 아, 이제 끝이구나. 이 관계는 여기서 끝이다. 밤 12시 전쟁 같던 하루가 지나간 거실엔 비릿한 술 냄새와 기름 냄새만이 엉겨붙어 진동을 합니다. 며느리는 대자로 뻗어 세상 모르고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고 있었죠. 그리고 그여. 제 아들 영준이는 행여나 마누라 깰까봐 숨죽여가며 바닥에 널브러진 술병과 안주 부스러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 굽은 등을 보는데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군요. 남편은 도저히 그 꼴을 못 보겠는지 혀를 차며 쾅소리 나게 안방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린 지 오래입니다. 부엌 한 구석, 설거지통 앞에선 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는데 닦아도 제 마음의 얼룩은 지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내가 널 편하게 해주려던 건 내가 편안한 만큼 내 아들을, 내 가족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았기 때문이야.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 정말 이건 아니잖아. 수세미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좋은 시어머니 흉내를 내는 동안 며느리는 저를 만만한 노인네로 여겼고 제 침묵을 복종이라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 배려가 독이 되어 내 아들을 하인으로 만들고 내 남편을 화병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이자 어미로서의 서슬퍼런 다짐이었습니다. 그래, 착한 시어머니. 그따위 거 개나 줘버려라. 내 새끼가 저렇게 병신 취급당하고 사는데 내가 우아 떨고 있을 때가 아니지. 저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꽉 움켜쥐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이 비틀어진 판을 내 손으로 직접 엎어버리겠다고. 설령 내가 세상에서 제일 지독한 시어머니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 가족은 내가 지키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집안 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미정이는 안방 문을 걸어 잠그고 늦잠을 자고 있었고 저랑 남편은 아침상도 못 받은 채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익숙하고 당찬 목소리가 거실의 정막을 깨트렸습니다.
엄마, 아빠, 나왔어. 제 딸 희주였습니다.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이라는 모진 풍파를 겪었지만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당당해진 내 딸. 희주는 들어오자마자 미간을 확 찌푸리며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술 냄새. 어우, 바닥 끈적거리는 것 좀 봐. 어제 여기서 무슨 구판이라도 벌였어? 희주의 눈길이 난장판이 된 거실을 훑고 지나가더니 굳게 닫힌 안방문에 꽂혔습니다. 시계는 벌써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엄마, 오빠랑 언니는 설마 아직도 자? 제가 민망해서 우물쭈물하는 사이 희주가 성큼성큼 안방으로 걸어가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잠겨있지 않더군요. 방 안을 들여다본 희주의 표정이 기가 막히다는 듯 일그러졌습니다. 하, 진짜 가지가지한다. 희주는 방문을 활짝 열어 제끼며 소리쳤습니다. 언니, 지금 몇 시예요?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자고 있어요? 시부모님 밖에서 굶고 계신 거 안 보여요? 이게 며느리로서 할 짓이냐고요? 그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이불 속에서 부스스한 머리통 하나가 쑥 올라왔습니다. 화장이 다 번져서 팬더가 된 눈으로 미정이가 짜증스럽게 희주를 올려다보더군요. 미안해하는 기색?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단잠 깨웠다고 입이 대빨이나 튀어나와서는 툭 뱉는 첫마디가 가관이었습니다. 아, 뭐야. 아가씨 오셨어요? 거참, 목청 한번 좋으시네. 미정이는 느릿느릿 침대 헤드에 기대앉더니 희주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근데 아가씨 되게 일찍 오셨네요. 보통 명절엔 시댁 가서 전 부치고 차례 지내느라 바쁠 시간 아닌가? 뭐요? 미정이가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며 결정타를 날립니다. 아주 사람 속을 박박 긁는 뱀 같은 목소리로요. 아, 맞다. 깜빡했네. 아가씨, 이제 갈 시댁 없죠? 하긴 뭐. 반품돼서 돌아왔으니까 친정이라도 일찍 와서 비벼야지 별 수 있나? 안 그래요? 희주의 얼굴이 순간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언니, 지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반품이라니요. 그러자 미정이가 손사래를 치며 특유의 그 뱀 같은 눈웃음을 짓습니다. 아유, 농담이에요. 농담. 오랜만에 얼굴 보니까 반가워서 장난 좀 친 건데. 왜 그렇게 죽 짜고 달려드실까? 어우, 무서워라. 사람이 여유가 없어. 여유가 예민하긴. 순간 거실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리 철이 없어도 건드리지 말아야 할 영린이 있는 법입니다. 딸의 아픈 상처를 후벼파 놓고 농담이라며 낄낄대는 그 모습에 저도 남편도 심지어 쭈뼛거리고 서 있던 아들 영준이마저 얼어붙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천불이 올라와 소리를 지르려던 찰나 희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화를 낼 줄 알았던 딸이 오히려 차갑게 웃더군요. 희주는 팔짱을 딱 끼고 침대에 비스듬히 누운 미정이를 내려다보며 아주 차분하고 예의 바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농담 참 재밌으시네. 언니 말대로 저 갈 시댁 없어서 여기 왔어요. 여긴 제 부모님 댁이니까요. 그런데 언니는요? 언니는 갈 친정 없으세요? 왜 명절에 친정도 안 가고 남의 집 와서 상전 노릇하고 계세요? 뭐? 남의 집? 희주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하지만 입가엔 서늘한 미소를 머금은 채 쐐기를 박았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지금 언니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우리 아빠가 해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드시는 이 밥 우리 엄마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차려주신 거고요. 언니는 사는 집부터 먹는 밥까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받아먹기만 하면서 그거 다 공짜인 줄 아시나 봐요? 저더러 반품이니 뭐니 하시기 전에 본인 주제 파악부터 좀 하시죠. 염치 없이 시부모님 등골 빼먹고 기생하고 있는 게 누군지. 미정이가 들고 있던 물컵을 협탁에 쾅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감히 아랫사람인 시누이가 그것도 존댓말 꼬박꼬박 써가며 뼈를 때리는 게 분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미정이는 만만한지 남편, 아니 제 아들 영준이에게 삿대질을 해댑니다. 뭐, 기생? 야, 김영준. 너 지금 들었어? 너 동생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내가 이 집 며느리야. 족보도 파인 이혼녀 주제에 어디서 감히 나한테 훈계질이야. 미정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좁은 집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자고 있던 손주 서준이가 경기하듯 깨서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함치는 며느리, 우는 아이, 당황한 아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생? 아가씨, 말은 똑바로 해야죠. 누가 누구한테 기생한다는 거예요? 미정이는 표독스러운 눈으로 희주를 노려보다가 벌벌 떨고 있는 남편 영준이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비웃음을 날립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아가씨 오빠 저거 어디 내놓으면 제값이나 받을 수 있는 물건이에요? 멀쩡한 척 포장해서 장가보냈지만 살아보니 완전 하자투성이 불량품이던데요. 그리고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확인 사살을 하듯 대못을 박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아파트는 당연히 주셔야죠. 어머님이 감당 안 돼서 저한테 떠넘긴 거잖아요? 제가 평생 이 하자품 반품 안 하고 군말 없이 끼고 살아드리는 수고비라고 생각하셔야죠. 안 그래요? 하자품, 수고비, 그 단어들이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제 심장에 푹 박혔습니다. 금지옥 옆 불면 날아갈까 쥐면 터질까.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내 아들이 며느리 눈에는 그저 돈 받고 처리해주는 폐기물 취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절망적인 건 그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제 아들은 고개 한번 들지 못한 채 부들부들 떨고만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내의 기세에 눌려 부모가 능멸당하는 걸 보고도 입도 뻥긋 못하는 저 못난 모습. 순간 제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배신감은 며느리가 아니라 저렇게 비굴하게 서 있는 아들에게서 느껴졌습니다. 아,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내가 사랑으로 키운 게 아니라 등신을 키웠구나.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툭 하고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말없이 부엌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찬장 깊숙이 박혀있던 굵은 소금 바구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아 뻔뻔하게 다리를 꼬고 있는 며느리를 향해 있는 힘껏 냅다 뿌려버렸습니다. 뭐야? 아, 따가워.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노인네가 미쳤어? 소금 세례를 맞은 미정이가 길길이 날뛰었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서늘하고 낮은 목소리로 일갈했죠. 닥쳐라. 어디서 그 더러운 주둥이를 함부로 놀려. 참나. 어머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그래, 제정신이다. 아주 머리가 맑아지다 못해 쨍하다. 아까 뭐라 그랬냐? 내 아들이 하자품, 불량품이라고 그랬냐? 저는 벌벌 떨고 있는 아들 영준의 멱살을 잡아 제 쪽으로 확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눈앞에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너 같은 거랑 살고 있는 내 아들 병신 맞고 불량품 맞다. 그래서 이 애미가 제조사 책임지고 전량 리콜 조치하겠다. 네, 이 리콜이라니요? 하자 있는 물건이라며? 그러니까 반품하라고. 내가 도로 걷어들여서 고쳤을 테니까 너는 필요 없으니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집안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호통을 치자 미정이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줄곧 소파에 앉아 묵묵부답이던 남편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평소에 그 우유부단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빛엔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TV 장식장 서랍을 열어
묵직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더니 식탁 위에 탁 하고 거칠게 던졌습니다. 이거 보이지? 너희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등기 권리증이다. 아직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거 알지? 아, 아버님. 그건. 남편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지? 결혼 10주년까지 잘 살면 그때 너희 공동 명의로 증여해 주겠다고. 그런데 오늘부로 그 약속 전면 백지화다. 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주신다면서요? 네가 그랬지? 내 아들 데리고 사는 수고비라고. 그런데 어쩌냐? 방금 내 시어머니가 이콜 한다잖아? 물건이 반품됐는데 수고비를 왜 줘? 거래 취소니까 일주일 준다. 내 집에서 당장 짐 빼고 빈몸으로 나가.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사색이 되었습니다. 자가라고 떵떵거렸지만 결국 시아버지 명의의 집에 얹혀 살던 처지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상황 파악이 끝난 딸 희주가 휴대폰을 흔들며 결정적인 쐐기를 박았습니다. 언니, 표정이 왜 그래? 아까 나더러 반품이니 뭐니 비웃더니 방금 언니가 우리 부모님한테 폐악질 부리고 욕한 거 여기 다 녹음된 거 알지? 뭐? 녹음을 했다고? 희주는 싸늘하게 웃으며 며느리의 콧대를 꺾어버렸습니다. 축하해, 언니. 아까 나한테 이혼녀라고 했지? 이제 언니가 그 타이틀 달 차례네. 아, 언니는 단순 이혼이 아니지. 시부모 부당 대우에 배우자 모욕까지. 유책 배우자 3관왕 달성이네. 위자료 낼 준비나 해. 법정에서 아주 탈탈 털어줄 테니까. 아버님,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네, 나가라니요.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며느리 미정이가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반성을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아파트가 날아간다는 공포 때문이었죠. 미정이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술이 과해서 미쳤었나 봐요. 네, 저 서준이 엄마잖아요. 우리 서준이 밖에서 재울 거예요? 아가씨가 말 좀 잘해줘봐요. 네? 희주는 팔짱을 낀 채 싸늘하게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제가 발을 빼려 하자 이번엔 미정이가 아들 영준이의 옷자락을 쥐어짜며 매달립니다. 여보, 영준씨, 당신 멍하니 뭐해? 아버님 좀 말려봐. 우리 쫓겨나면 어디로 가라고? 당신 가장이잖아. 그때였습니다. 평생 아내 말이라면 껌뻑 죽던 순둥이 영준이가 처음으로 며느리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이거 놔! 더 추해지기 전에! 야, 김영준. 영준이는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바닥에 주저앉은 아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랬지? 나 하자라고! 그래, 어머니 말씀이 맞아. 나 당신한테는 과분한 게 아니라 당신 때문에 고장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당신 소원대로 반품당해줄게. 우리 이혼하자. 이혼? 미쳤어? 누구 맘대로 이혼이야. 소송은 희주가 녹음한 걸로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아까 수고비 운운했지? 위자료 청구는 내가 당신한테 해야겠더라. 내 부모님 가슴에 못 박은 죄, 내 인생 갉아먹은 죄 다 청구할 테니까 법원에서 보자. 여보, 잘못했어. 내가 다 고칠게. 여보. 시끄러워. 짐 싸. 당장 나가자. 영준이는 울부짖는 미정이를 질질 끌다시피 하여 현관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순간 며느리의 악다구니도 뚝 끊겼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거실엔 정막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제 마음 한구석은 씁쓸함으로 아려왔습니다. 자식 이혼시키는 부모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이고 썩은 이는 뽑아버려야 알터니가 빠지는 법이니까요. 그때 희주가 제 어깨를 주무르며 밝게 웃어 보입니다. 엄마, 표정 풀어. 오빠도 이제야 정신 차린 거야.
오히려 잘된 일이지. 엄마, 이번 추석엔 우리끼리 여행이나 갈까? 맛있는 거 먹고 온천도 하고 푹 쉬다 오자. 아빠가 쏘신대. 남편도 헛기침을 하며 거듭니다. 그래. 그동안 며느리 눈치 보느라 고생 많았어. 여보, 가자. 여행. 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남편을 보며 비로소 편안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러자. 며느리가 안 오니까 이제야 진짜 명절 같구나.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례함을 참아주고 계시진 않나요? 때로는 단호한 결단이 나와 내 남은 가족을 지키는 가장 큰 사랑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꽉 막힌 속을 뻥 뚫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사이다 같은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